조금 전에 캄보디아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되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범합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캔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요.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 내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측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ODA를 통한 지원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위성락 실장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파견되는 우리 대응단의 첫 번째 임무, 우선적인 임무는 감금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캄보디아 당국이 검거돼 있는 한국인들을 송환 협의하러 가는 것.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뭐 억류돼 있다, 뭐 등등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범죄 혐의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전원을 지금 사실은 뭐 구조한다는 표현보다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좀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국제 보이스피싱의 어떤 근거지, 또 자금 세탁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이런 어떤 검은 수입이 지금 캄보디아 전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캄보디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감시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 언론에 통해서 알려져 있고 국제 엠네스티나 이런 데 발표가 되어 왔는데 이제서야 우리 정부가 이제 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8월 달에 이미 이 고문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계속 묵혀오다가 이제 문제가 좀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고 하니까 이렇게 뒤늦게 나서는 거거든요. 이제서야 지금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 지금 우리 쪽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판단, 외교부 판단이 다 서로 달라요. 자, 현황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이들의 유형 자체가 진짜 무슨 뭐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억류됐다든지 여러 가지 고문을 받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 송환돼 왔다가도 또다시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이들을 뭐 마치 구조해서 온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합동 대응팀은 오늘에서야 출국했습니다만 저희 TV조선 취재진은 이미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황재영 기자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 범죄 도시를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 빨리 쭉 세기 세기 캄보디아의 구금시설로 알려져 있는 대형 리조트들이 늘어선 거리를 둘러봤는데요. 한낮에도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을씨년스러웠고 리조트마다 거대한 담벼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리조트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희 취재진이 탄 차를 계속 노려보면서 마치 범죄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대부분은 바깥에서 구조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제가 멀리서 보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프리즌, 감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경비원들은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어떤 그 사람들과 이미 다 결착이 되어 있어요. 총도 혹시 보셨나요? 그런 수시로 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는 총 항상 소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현재 급파된 황지영 기자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물 중간중간에 자,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황재영 기자와 취재진을 계속 노려보면서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안진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마치 범죄도시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배우 마동석 씨가 나온 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억류되거나 그런 것들 그렸는데 그 현실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역입니다. 시아누쿠빌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지 말라는 지역을 왜 가느냐. 낙후된 지역은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저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남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대형 리조트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앞도 저렇게 을씨년스러운 풍경과 함께 취재진이 지나갈 때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저곳이 현재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조트 안에는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선교사들에 따르면 올해만 한국인 50명 넘게 구출을 했지만 삼엄한 경비 때문에 10명 정도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봤던 이 오창수 선교사에 따르면은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어떤 사람들과 다 결탁이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캄보디아 법령으로는 내 외국인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위 인사와 같은 경비 목적으로만 갖고 있는데 만약 저들이 저렇게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모랄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도 볼까요?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또 다른 감금 시설입니다. 아파트처럼 아주 높은 건물인데 저기서 사람들을 감금시켜 놓고 일을 시킨다는 그런 증언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지금 이 모습 총기를 숨기고 있는 조직원들이 저렇게 그 입구를 지나가는 차들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경찰도 아니고요. 캄보디아 당국도 아닌데 범죄 조직이 검문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 기자님, 방금 보신 저 건물, 저 높은 건물 안에 우리나라 청년들 수십 명, 많긴 또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조직적으로 관리하기가 쉽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범죄 단체의 규모는 단지별로 천차만별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로맨스 스캠, 비상장 주식 해외 선물,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캄보디아 안에만 무려 400개가 넘는 범죄 단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캄보디아하고도 같은 캄보디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수도인 푸놈펜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무분별한 감시 또한 검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면은 포이펫이나 바펫 같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위험한 곳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그것으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네. 우리 당국에서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황재영 기자가 취재한 이 영상과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